이번 시간에도 역시 콜텔 에세스틴 박사님의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에서 많은 중증 심장혈관 질환자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중풍 환자를 어떻게 회복했는지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조심하면 심장병, 뇌졸중, 중풍, 치매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 중풍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참 치명적입니다. 중풍으로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고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뇌출혈로 쓰러지는 분들 가끔 있으시죠? 자, 이 중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중풍은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사망 원인 3위에 해당됩니다. 1위가 심장병, 2위가 암, 3위가 뇌졸중, 4위가 사고로 인한 사망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에세스틴 박사님의 처치법을 따라서 식단을 개혁하신다면, 심장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음식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뇌졸중, 중풍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고, 이 음식은 곧 여러분의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만 빼고는 모든 질병은 식단으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심장이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뇌와 심장 또한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풍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풍을 좀 마스터하자고요. 예. 중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의 차이점은 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뇌출혈은 발생 빈도가 좀 낮습니다. 혈관의 압력이 증가해서 뇌 속의 혈관이 드디어 빵 하고 터지는 현상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상당히 많지만 뇌출혈까지는 그렇게 발생 빈도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동맥 안쪽에 압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 동맥 빵빵하게 이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을 동맥류라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식물식을 하게 되면 혈관을 계속 씻어주고 다니는 수세미인 이 식물이 들어가서 계속 이 혈관을 닦아주기 때문에 동맥류 현상을 예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식물식으로 하게 되면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뇌출혈의 원인인 동맥류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식 식단은 심장을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혈압을 낮추고 또 이렇게 손상된 혈관 내벽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 뇌출혈과 뇌경색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풍은 바로 뇌경색입니다. 여러분, 대형병원에 가보시면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환자들이 2차 세계대전 야전병원의 환자처럼 상당히 중풍이 많은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한번 발생하면 이제 이미 뇌혈관이 터졌을 때는 참 큰 방법이 없지만, 뇌경색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터지기 전까지 아직 경색되어 있는 단계라고 하면 이제 이 플라그가 계속적으로 캘쿠러스 되면서 석회화돼서 막기 전까지는, 완전히 막히기 전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이 어눌해지고 몸이 파킨슨처럼 이렇게 이제 굳어가고 할 때 바로 오세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식물식으로 들어가시고 여기 이제 해독요법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뚫립니다. 자, 뇌경색의 원인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뇌혈관을 막아서 뇌의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생긴다.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죠? 암도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뇌도 뭐예요?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경색도, 또 심장 폐색되는 것도 다 뭐냐면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산소가 없는 무산소 현기성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만 했어요? 비정상적이 됨으로써만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비정상적으로 돼서 살아남는 것이 바로 암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관상동맥 질환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흐르지 못해서 생기는 것처럼, 원인은 암도, 뇌혈관 질환도, 심장혈관 질환도, 이 류마티즘도,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이 류마티즘도 다 뭐냐면 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이라는 것입니다. 혈관을 뚫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병든 혈관 내벽에서 색전이라는 파편이 떨어져 나와서 동맥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 파편이 혈관을 타고 흘러가다가 혈관이 너무 좁아져서 통과할 수 없게 되면 사고가 생깁니다.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 신체 모든 부분에서 똑같이 발생합니다. 신장이나 위장이나 다리, 팔, 얼굴, 심지어 눈에도 혈관이 뻗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막히면 막힌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병명이 생기는 거예요. 위가 막히면 위암, 간이 막히면 간암, 폐가 막히면 폐암, 전립선이 막히면 전립선암. 뇌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그 이름을 중풍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왜 콜스텔 에셀스틴 박사님이 심장병 환자도, 뇌혈관 질환 환자도, 암 환자도 다 혈관을 뚫어서 고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90년대 파리의 뇌과의사 피에르 아라만코 박사는 중증의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초음파 탐촉 장치를 식도 쪽으로 밀어 넣어서 각 환자의 상행 대동맥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죽상동맥 경화증의 잔해인 플라그의 두께를 측정합니다. 여러분 혈관 속에 이 플라그 들어보셨죠? 치약 선전할 때 뭐 플라그를 뭐 제거하세요 이러죠. 플라그가 뭡니까? 플라그는 때예요, 때. 치아에 있는 때, 양치질 식사하고 잘 안 닦으면 때가 점점 이제 생기는 게 치아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서 잇몸이 내려앉으면 그게 때가 처음에는 플라그로 시작했다가 그게 캘큘러스 되면서 석회화되는 것이 동맥경화반입니다. 딱딱하게 되는 게. 그래서 유방암이 이제 1기, 2기, 이제 0기에서 1기로 넘어가요. 석회화됩니다. 주의하세요. 전립선암 이제 표적 관찰합시다. 이제 석회화되기는 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자, 그래서 플라그의 두께를 측정해 봅니다. 상행 대동맥이란 심장에서 직접 올라가서 쭉쭉 뇌로 뻗어 있는 가장 큰 동맥을 뭐라고 하냐면 상행 대동맥이라고 하는데, 심장에서 뇌로 뻗어 있는 이 대동맥의 그림인데요. 큰 혈관이나 대동맥에서 떨어져 나온 플라그가 색전이 되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중풍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풍의 원인도 뭐예요? 플라그예요. 뇌로 가는 원인도 바로 플라그입니다. 심장을 막는 원인도 그랬던 것처럼. 자, 이 아라만코 박사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대동맥 안쪽에 붙어있는 플라그의 두께가 1mm 이내인 환자들은 A그룹, 1에서 3.9mm 이내의 환자들은 B그룹, 3.9mm 이상의 환자들은 C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아라만코 박사가 그들을 3년 동안 지켜봤어요. 계속 검사를 합니다. 플라그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색전의 숫자가 많아지고, 당연히 플라그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색전의 숫자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색전의 숫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중풍에 걸리는 것은 이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바이패스나 이제 우회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가? 여기 지금 플라그가 이게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바이패스가 얼마나 위험한가 한번 보세요. 지방이 쌓이면서 플라그가 혈관 내에 형성이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라그가 있는 대동맥이 바이패스 시술 중에 막혀버리면, 이 바이패스 시술을 하기 위해서 심장 혈관을 이제 혈관을 넓히게 확장하기 위해서 스텐트나 바이패스, 스텐트는 철망을 집어넣는 것이고, 그보다 심각할 때는 이제 심장 우회로 시술을 해서 이렇게 바이패스 시술을 할 때 얼마나 위험하냐면, 플라그가 있는 대동맥이 바이패스 시술 중에 막혀버리면 플라그에서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고, 그 조각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의 흐름을 느리게 하겠죠. 플라그들이 여기저기 떨어져서 나오면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간 청소하시면서, 지금 앱섬 솔트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드리는 방법으로,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방법으로 이제 간 청소하실 때 담석들이 막 떨어져 나오면 우르르 와글와글 움직이는 거, 이동하는 거 느끼시죠?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 그런데 초음파를 통해서 뇌동맥을 모니터해 보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플라그 조각들이 뇌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간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가끔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수간호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담석이 많냐고, 자글자글. 그런데 그 할아버지 뭐라 하냐면 담석이 이동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여기 뭐야? 담석이나 이 플라그 조각들이요, 뇌 속으로 흘러가는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고 초음파 전문가들이 증언합니다.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할 경우에 나중에 부검을 해보면 뇌의 플라그 조각들이 발견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셀스틴 박사님이 이 위험한 바이패스나 스텐트 대신에 이거 하기 전에 식물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식단에서 지방을 싹 제해버렸더니 3주부터 4주, 5주, 6주 계속적으로 막힌 혈관이 아까 트래핑으로 뚫리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식단만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회복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관상동맥 질환으로 바이패스 수술을 받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이유가 바로 수술 때문이라는 것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에셀스틴 박사님이 이 책에 직접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자, 한편 신경방사선과 의사들에 의하면 MRI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50대 이상 미국인의 뇌를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흰색 반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건강한 사람의 뇌의 MRI 사진을 보면 이런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플라그가 많으신 분들 보면 어때요? 흰 반점이 많이 보이시죠? 이게 중풍의 시작입니다. 이게 중풍의 시작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들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메티오닌이 많은 것, 음식, 이런 것들, 우유, 계란, 치즈, 마요네즈,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드시게 되면 이 뇌혈관도 이렇게 막힌다는 것입니다. 심장 혈관뿐만이 아니라 이 흰색 반점들, 거의 대부분 흰색 반점들이 50대 이상의 미국인들의 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도 지금은 거의 서구식 식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고기, 생선이 주식으로 가는 식사법을 하시는 분들의 이 50대 이상의 뇌 사진을 MRI를 찍어보면 대부분 이런 흰색 반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흰색 반점들은 바로 아주 작고 당장 증상은 없지만 바로 중풍이 오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중풍이 오고 있다는 사인. 이처럼 작은 중풍의 징조들은, 그래서 저녁에 고기 드시고 그 다음날 회식하고 나서 그 다음날 갑자기 마비되셔서 말씀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녁에 잘 때 폐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이 아침 식사는 안 드시고 저녁을 많이 드시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주무실 때 여러분의 장기가 속이 싹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작은 중풍의 징조들은 인간 뇌의 강한 복원력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때 기억력이 감퇴되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알츠하이머, 돌이킬 수 없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침묵의 뇌경색이 치매의 위험을 2배 이상 발생시킨다고 보고합니다. 에셀스틴 박사는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정신장애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렇게 뇌에 플라그가 쌓여서 시작된다. 뇌혈관의 손상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스웨덴에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온 실험에서 뇌혈관이 손상된 사람의 3분의 1 이상이 치매 증상을 보이고, 또 다른 보고서에는 2분의 1 이상이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이 정신적인 장애는 뭐냐면 뇌로 가는 동맥혈관이 막혀서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이러한 뇌질환이 온다는 사실을 이 많은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뇌로 가는 동맥이 막히는 것이나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막히는 것이나 병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 여러분의 유방암이나 췌장암이나 담도암이나 담낭암이나 다 뭐냐면 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만에 오시면 해독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혈관을 먼저 뚫는 일부터 합니다. 자, 병 이름만 다를 뿐 원인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나친 지방과 콜레스테롤 혈관의 안쪽에 있는 내벽에 치명적인 상처, 아까 보셨잖아요. 바이패스 시술하거나 스텐트 할 때 이 혈관의 플라그가 이제 부서지면서 와글와글 부서지면서 그것이 움직이다가 수술 도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수술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식단을 한두 달 바꿔보세요. 그러면 수술할 필요가 없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수술하기 전에 한두 달 이 과일식을 시키고 해독식을 시키면 이렇게 위험한 그런 사건들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장혈관이 막혔든지 뇌혈관이 막혀서 중풍이 오든지 유방암이든지 폐암이든지 이제 폐색되고 림프 폐색되어 있든지 혈관에 상처를 주는 음식을 식탁에서 몰아내시고 상처를 치료하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올바른 식사법으로 두시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외과 의사인 이 에셀스틴 박사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술이나 약물 처치 대신에 가장 쉬운 실천 방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시라고 제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심장병에 걸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풍이나 치매 또한 심장병이 그런 것처럼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중풍도 심장병도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마치 90세가 되어도 9살 어린이 혈관처럼 선명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10개 안쪽으로 잡히신 분들은 이제 9살 나이로 혈관 나이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이대로 계속하시면 여러분들은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십 년 동안 이 한 분야만을 연구한 에셀스틴 박사님은 나는 이렇게 장담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수술이나 어떤 약물 처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단을 개혁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셀스틴 박사님 환자 중에 2명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전에 중풍에 걸렸습니다. 윌리엄 모리스라는 환자는 중풍을 한 번 겪었고 에밀 허프가드는 3번의 중풍으로 고생했습니다. 결국은 걸음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셨었는데 20년 후에 이 환자들이 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예, 걸음도 못 걷고 휠체어를 타던 분들이 휠체어를 버리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자,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채식 식단과 해독 식사가 그들의 중풍병도 치료했고 그들의 암병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든 중풍이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다 뭐가 문제다? 혈관이 문제라고 에셀스틴 박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끔찍한 질병들은 여러분의 혈관을 막는 음식만 바꿔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다 없다? 깨끗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는 유, 소, 영이 돼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 영, 너무나 젊어지셔서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What the Health 다큐를 보시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speak of heart disease, I would say the role of alcohol is pretty small. The role of sugar is very small too. Smoking is big, but the good news is that most people have quit or never did smoke. The problem with animal-based diet, its contribution to heart disease is huge and it is pervasive. All this expensive imaging, procedures, bypasses, medication, none of which has one solitary single thing to do with the causation of the illness. So you die of a completely benign foodborne illness that never had its causation treated. When we eat these kind of dead meat bacteria toxins, within minutes, you get this burst of inflammation within your system such that you basically paralyze your arteries. You get this stiffening of the arteries, their inability to relax normally in half. So it's not like decades down the road eating unhealthy, there'll be some damage. No, we're talking damage right then and there within minutes of it going into our mouth. Many people are given the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when it's not true Alzheimer's at all. The vast majority of people suffer dementia due to their tiny blood vessels in their brain clogging up and their nerve cells being shortchanged of oxygenated blood. And guess where that blood vessel dementia comes from? Those little tiny arteries are clogging up from that steady stream of bad cholesterol, etc. It's really quite clear from the standpoint of cancer and the standpoint of cardiovascular disease that animal protein plays an enormous role. Is chicken better? It's a question of whether you want to be 그럼 shocked. 이렇게 큰 고기들, 닭고기나 돼지고기가 우리 혈관을 이렇게 막아서 위 혈관을 막으면 위암이 되고 간 혈관을 막으면 간암이 되고 폐 혈관을 막으면 폐암이 되니까 자 그러면 작은 고기를 먹으면 좀 괜찮겠냐, 닭고기를 먹으면 괜찮겠냐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총에 맞아 죽느냐, 목 매달아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유머러스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닐 버나드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보기에 음주의 비중은 상당히 작고 당분 섭취 때문에 심장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흡연은 관련성이 큽니다.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사람이 금연했거나 흡연 경험이 없고, 자, 심장병의 원인은 동물성 식단이 심장병의 중대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게다가 널리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3위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심장병으로 죽는 이유가 바로 이 식단 때문입니다 하고 닐 버나드 박사님이 정리하고 계십니다. 에셀스틴 박사님은 정밀 영상 촬영, 아까 보셨죠? 끔찍하죠? 바이패스하고 막 하느라 막 의료진들이 막 시술하고 할 때 이런 정밀 영상 촬영, 의료 절차, 심장 우회술, 약물요법 등은 아무리 이런 거 해도 심장병의 발생 원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패스 여러 번 해도 여러분 다들 하신 거 보셨잖아요. 아까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원인은 전혀 고치지 않은 채,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바이패스 계속 하시면서 햄버거 드시고 스텐트 하신 분이 계속 가서 동물성 식단으로 지방 드시고 원인을 전혀 고치지 않으면 곱게 키운 질병은 계속적으로 스텐트하고 바이패스 하시면 더 막히죠.
그거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고기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독소를 섭취하면 불과 몇 분 안에 염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인체 내에서 동맥을 마비시키는 염증입니다. 동맥이 이렇게 뻣뻣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완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수십 년 뒤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는 당장 여기저기서 생길 뿐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즉시로 몇 분 안에 여러분들 몸에서 반응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네. 자, 마이클 크래퍼 박사님은 많은 사람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데 사실 진짜 알츠하이머가 아닙니다. 치매를 앓는 사람 대다수는 두뇌 혈관이 막혀서 신경세포에 필요한 혈액에 산소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포 속으로 인슐린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방이 그 초인종을 꽉 막아서 생기는 병인 것처럼 신경세포에 필요한 혈액에 두뇌 혈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생긴 병, 산소가 부족해서 생긴 병이다. 그래서 자그마한 동맥이 서서히 막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꾸준히 공급된 나쁜 콜레스테롤 때문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꾸준히 공급된 나쁜 콜레스테롤. 여러분들이 매일 남편 빨리 죽이는 방법, 계란 2개씩 먹이고 아이들 빨리 죽이는 방법, 소고기, 스테이크, 햄버거, 그게 꾸준히 나쁜 콜레스테롤을 계속 공급해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빨리 죽이는 처치법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해방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명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암을 고치시렵니까? 심혈관 질병을 고치시렵니까? 동물성 단백질의 역할을 깨달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닭고기는 더 낫습니까? 총에 맞아 죽느냐, 목 매달려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인상적이죠.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이 동물성 식단을 그것 때문에 바로 뇌혈관이 막혀서 중풍이 걸린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뇌혈관을 뚫어주는 트래펑인 이 원 다이어트, 채식 식단으로 그리고 해독식으로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좀 한 절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 건축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1년, 2년, 5년, 10년 더 살자고 항암도 하시고 방사선도 하고 수술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5년, 10년 이 생에서의 짧은 덧없는 세월을 더 연장시켜 주려고 여기 오게 하신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팍 꽂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석화처럼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건강법칙 맨날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나가지 마시고 어제도 들은 얘기 오늘도 들은 얘기하고 이렇게 흘려내지 마시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도를 듣고 그냥 날려버리지 마시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법칙, 모세오경 가운데 있는 건강의 법칙들, 이런 많은 암 전문가들이 결국은 이분들이요, 이 신앙을 하지 않던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이 결론, 인간이 먹어야 되는 건강한 영원하도록 주신 식단은 창세기 1장 29절로 결론을 냅니다. 더글러스 그레이엄 박사도 산 음식 죽은 음식의 저자도 콜텔 에셀스틴 박사도 많은 의료인들이 수술 잘하는 의료인들의 결론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9절로 돌아가십시오. 세탁기 삼성 세탁기 망가졌으면 삼성 세탁기 AS 하려면은 삼성 세탁기를 만든 메이커에게 가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망가졌을 때는 인간을 만드신 메이커이신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주신 건강의 법칙을 따르면 여러분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재발전이 없이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품성 형성은 왜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하셔야 되냐면 이 땅에서 1년, 2년 뚜껑 열리면서 계속 다혈질로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뚜껑 열릴 일이 잘 없어져요. 건강식을 하시다 보면. 왜냐하면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선지피 자주 드시는 분들 뚜껑 자주 열리죠. 동물성 피를 먹으니까 뚜껑이 자주 열려요. 다혈질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하시면 여러분의 품성이 하늘에 들어가서 천사들과 살기에 적합한 품성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품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품성의 형성은 필생의 사업이고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저는 저희 신랑한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사랑해도 잘 못 들어봤지만 영원히 사랑의 소리는 제가 죽기 전에는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해주실랍니까? 천상 저는 하나님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혼을 위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 자, 품성의 형성은 필생의 사업이고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만일 우리 각자가 내가요 지금 영원히 살 것인지 내가 영원히 죽을 것인지를 지금 내가 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한 달 뒤에 뭐 수술 예약해놨기 때문에 의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생할 것인가 영멸할 것인가는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 자신이 영생이나 영멸을 위하여 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 은혜의 시기에 달라진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 것인가. 오늘 하루는 그냥 어제의 연속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하루살이처럼 내 인생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있고 나의 모든 생애의 모든 이 감춰져서 표현되지 않은 생각조차도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숙하게 살아가는 일을 죽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깊이 파고 온갖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위에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얘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얘가 얘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원뿌리에서 잘려나왔기도 해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늘마을에 오셨을 때 내가 기껏해야 뭐 1년, 2년 더 살자고 오신 게 아니라 원뿌리에 접합되는 영혼을 위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뿌리에 접합되는 비밀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 머리를 그냥 확 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내 자신을 건설하는 일은 우리 품성 형성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는 굳건히 놓였기 때문에 이제 건축하는 법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베이스는 깔려 있는데 날마다 우리의 품성을 건축하는 뚜껑 올라올 때 맞짱 안 뜨고 뚜껑 올라올 때 이 폭발하지 않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압력솥 뚜껑이 팍 하고 터지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뚜껑 올라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뚜껑 올라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뚜껑 올라오면 막 맞짱 뜰 생각 막 만리장성 쌓고 꽉 붙잡아야 돼요? 버리고.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해지는 비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건축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In Christ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그분의 품성이 나를 움직이는가? 맨날 밖에 사람들처럼 뚜껑 맨날 열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뚜껑 열릴 수는 있어요. 그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뚜껑이 열릴지라도 마틴 루터가 한 얘기처럼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 있지만 그 내 머리 위에서 집을 짓는 거는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집을 건축하는 법을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보여주셨으므로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품성의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이기심과 내 자아와 내 교만심과 내 뚜껑 열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을 바로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은 품성의 위대한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고 하나님 정부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래서 건강법칙 여기서 계속 배우시면 그 건강법칙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고 영원을 위해서 건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성을 성공적으로 형성하려면 철저해야 합니다. 크신 건축자의 계획을 실천하려는 진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견고한 목재를 사용합니다. 불에 그슬리는 그런 것들 말고 영원히 불타지 않는 영원한 품성을 형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에 부주의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베이스가 없으면. 자, 이 일에 온몸을 올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낭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일꾼과 협력해서 그 일에 온 힘을, 저는 올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일편단심입니다. 저는 우리 신랑한테도 일편단심이고 하나님께도 일편단심입니다. 깊은 사고, 진지한 목적, 지속적인 성실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 건축하는 일입니다. 삶은 신성한 위탁입니다. 모든 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영혼을 위해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마을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너무 긴 세월 병으로 마음고생하고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낙심되셨죠? 예, 딸도 아빠도 낙심돼가지고 처음에 오실 땐 그랬는데 벌써 어제 오늘 얼굴이 밝아지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그대의 기초가 안전한지 살펴보세요. 그런 다음 끈질긴 노력으로 단단히 세우되 부드러움과 온유와 사랑 가운데서 세워라. 그리하면 그대의 집은 유혹의 폭풍이 몰려올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압도적인 홍수가 세상을 휩쓸 때라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트리트먼트 침 나와 어떡하지? 치료하는 여호와,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